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워렌 버핏 머니마인드 그 책을 좀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던져해주세요. 제가 빠이빠이. 제가 한참 전에 이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몇 분은 같이 읽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됐어요. 됐는데 좀 정리를 하고 좀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뽑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에서 책만 읽고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읽고 그냥 투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은 워렌 버핏 머니마인드 이 책을 좀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 해그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고 정말 가치 투자자로서 자기가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주 옛날부터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1994년에 처음 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 책이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정말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투자했던 회사들을 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런 책인데요. 제가 워렌 버핏을 좋아하면서 또 투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 지금 읽었던 워렌 버핏 머니마인드 이 책보다는 좀 더 프랙티컬하게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은 더 워렌 버핏 웨이가 아닌가. 거기에는 좀 이렇게 회사를 왜 샀고 산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거를 약간 좀 수치적으로 가져오고 좀 공부할 수 있게끔 한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이 더 뭐야 이거 책을 읽었는데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책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번에 나온 책은 워렌 버핏 머니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인드셋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쓴 것 같고요.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어떤 그 투자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철학에 깃대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모든 책이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즈 캔디를 샀고 그걸 왜 샀고 그런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좀 전기 같은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어떻게 했고 거기서 배운 것이 뭐고 이런 건 나와 있는데요. 그건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워렌 버핏이 처음 샀던 회사에서 30%가 올랐는데 그걸 팔았는데 더 갖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약간 공기업 같은 건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돈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느꼈던 거 그리고 시즈 캔디 이게 꼭 나오죠. 페어 발류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약간 포커스를 둔 게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과연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어떤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철학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고 재밌다. 재밌는 어프로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배운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 그 철학은 바로 self-reliance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는 것,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믿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그거에 이렇게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믿는 그것을 투자를 하는 것. 그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고 내가 찾아냈을 때 남들의 뭐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투자를 찾는다. 이거죠. 그 철학 뒤에 있는 제일 좋은 예가 이 책에서 나온 것이 바로 벤 그레임의 어떤 가치 투자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죠. 벤 그레임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싼 회사를 사서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북발류가 지금 가치보다 높은 그런 회사를 찾고
찾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벤 그레엄의 어떤 투자 방식이었죠. 처음에 워렌 버핏도 그런 회사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또 그런 어떤 마인드로 샀는데요.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가 망해도 있는 거 다 팔아도 내 주식의 가치보다 높다, 그렇기에 어떤 부도가 나도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벤 그레엄이 했다면 거기서 자기의 투자를 찾아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찾아서 투자한 것이 바로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성장 가치가 있는, 그래서 너무 싸지는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게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워렌 버핏이 찾아낸 자기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셀프 리라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를 샀을 때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굉장히 좋았고 캐시플로우가 좋았고 미래 캐시플로우가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샀고 그 투자에서 배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투자는 좀 바뀌고 있었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코카콜라, 그런 거를 봐도 정말 싸지는 않았지만 그냥 좀 안 싸게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정말 원더풀 컴퍼니라서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 페어 컴퍼니를 원더풀 프라이스에 사는 것보다도 원더풀 컴퍼니를 페어 프라이스에 산다, 그 어떤 투자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토이시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냉정하다, 뭐 금욕, 극기, 태연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철학이래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스토이시즘이라는 철학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하여튼 그거에 이렇게 된 워렌 버핏만의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꾸지 못할 것은 못 바꾸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어떤 집중을 하고 바꾸고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한다, 그것이 바로 스토이시즘이래요. 자기 자신이 못하는 것은 아예 차단을 하고 그건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 이제 그 철학에서 나온 어떤 투자 방식이 미스터 마켓. 이제 미스터 마켓의 어떤 기분을 자기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걸 거슬려 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좋은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때 투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훈련을 하고 극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잘라내고 유혹을, 그런 것이 바로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머니 마인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미스터 마켓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죠.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마진 오브 세이프티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 그게 어떤 자기를 이렇게 하는 스토이시즘. 제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이제 흔들렸죠. 이 성장주라는 것에 흔들렸고 제가. 그리고 뭐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봤어야 되는데, 뭐 이거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인터레스트 레이시 올라갈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빚이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 어떻게 보면 스토이시즘이 부족했던 거죠. 자기 훈련이 그런 거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셔널리즘입니다. 이성주의,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이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머니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찰리 멍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학의 기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what works, 어떤 것이 정말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일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what doesn't, 어떤 것은 안 되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왜 그런지, 왜 어떤 것은 일이 잘 되고 왜 어떤 것은 안 되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at works, what doesn't, 그리고 why, 요거를 알려면 정말 긴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습관에 대한 그런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어떤 투자를 해왔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가벗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시즈 캔들을 사면서 퓨처 캐시플로우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에 가서는 원래는 테크 컴퍼니에는 이렇게
투자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애플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본 어떻게 보면 쭉 오는 것 what works, what doesn't 그리고 why를 알게 되면서 어떤 회사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을 때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주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cause and effect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에 될 수는 없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long proc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워렌 버핏만 좋아하니까 그냥 뭐 가치 투자만 좋아하고 그냥 뭐 성장이 없어도 돈만 잘 버는 회사 그런 것만 보다가도 실패했을 때가 있었죠. 바로 크래프 앤 하인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였는데 성장이 없었죠. 그래서 좀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가 된 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알아내고 계속 좀 생각해봐서 계속 이렇게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용주의는 뭐 말이 실용주의인데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것으로 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한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뭐 얘기했던 레셔널리즘이랑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이성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같이 가는 것인데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해 나가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치 투자하면 하여튼 가치가 싼 회사였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좀 생각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하면 어떤 회사가 지금 주가보다 가치가 낮아져 있다. 그럼 비싼 거고 주가가 가치보다 낮아져 있다. 그럼 싼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 프라그마티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그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아마존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아마존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아마존에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아마존에서 나온 그 채권은 투자를 해서 많이 좀 돈을 벌었었습니다. 90년대 아마 2000년대 초였을 거예요. 그때 그 이제 닷컴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마존에 투자를 했었죠. 워렌 버핏이 그 채권에만 그래서 그 하이힐드 채권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빌 말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을 원래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코카콜라에도 투자를 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그런 거 투자하다가 아마존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봤을 때 돈을 하나도 안 벌고 돈을 태우고 있었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다. 그게 정말로 나타나고 보여진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뭐 엄청나게 벌죠. 아마 지금도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도 말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아마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에 들어간 게 바로 이 빌 밀러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좀 봤던 것이 바로 그 high return on invested capital. 얼마만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리턴이 얼마만큼 왔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뭐 회사 볼 때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그 high return on invested capital.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쨌건 저쨌건 이 프라그마티즘의 철학에 기반해서 가치 투자의 회사들도 많이 바뀌고 진화하고 있고 가치 투자라는 어떤 그런 정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진화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워렌 버핏도 애플에게 투자를 했다. 그리고 빌 밀러도 아마존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에 입각한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뭐 아빠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벤 그레엄, 찰리 멍거,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도 이렇게 쫙 시간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는 투자. 그래서 티커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알려주는 티커 있잖아요. 매일매일 바뀌는. 그게 없어도 한 5년 동안 그 티커를 보지 않아도 투자할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제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 그걸 읽고 있는데요. 너무 도움이 되고 재밌는, 그것 또한 뭐 어떻게 읽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